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윤 작가라는 분이 쓴 왕방산 산악자전거 답사 후기예요. 2025년 10월에 올라온 글인데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무려 32km에 달하는 산악 코스를 달린 아주 특별한 하루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이게 사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아버지랑 아들이 자전거 여행 다녀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꺼풀만 이렇게 싹 벗겨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뭐랄까, 도전을 앞둔 고민, 또 한계를 딱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그걸 또 같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그런 삶의 지혜 같은 것들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쩌면 이건 자전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생생한 개인의 경험 속에서 청취자님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보편적인 통찰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글쓴이가 본 한 장의 공지사항이었어요. 동두천 왕방산 MTB 코스를 답사할 사람을 모집한다, 뭐 이런 공지요. 근데 코스 정보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총 거리가 32km에 누적 상승 고도가 872m. 872m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보통 남산타워 높이가 한 236m 정도 되니까 남산을 거의 4번 오르내리는 높이를 자전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중학생 아들이랑 같이 가겠다니 저는 이걸 처음 딱 읽고 이게 과연 용기일까? 아니면 무모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글쓴이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글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중1 아들이 과연 이 코스를 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눈처럼 겹겹이 쌓였다. 여기서 이제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두고 싶은 마음이랑 또 한계를 넘어서 더 크게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 그 사이의 갈등이요. 결국 아버지는 도전을 선택하죠. 언젠가 해야 할 길이라면 지금 하자. 완주하지 못해도 경험이 남을 테니까. 이 문장에서 정말 대단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길 위로 아들 손을 잡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아버지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들이 완주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을 경험이 중요해 라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는 점에서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된 거죠. 완주해야 한다는 압박을 처음부터 딱 덜어준 셈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출발일 아침이 밝았고 아들이 차 안에서 아버지한테 툭 던지듯 물어봐요. 아빠, 오늘 진짜 완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들의 그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 설렘, 두려움, 기대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대답이 이 여정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힘들어도 천천히 가자.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 달리는 거야. 완주라는 결과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순간이에요. 이 한마디로 아들은 실패해도 괜찮구나.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라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을 얻고 페달을 밟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부자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길이 본색을 드러내요. 정말 끝도 없는 오르막에다가 낙타등처럼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임도가 계속되죠. 글쓴이가 바퀴를 붙잡는 흙이랑 돌을 깊은 바닷속 물귀신 같았다고 표현했는데 이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산악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마 무릎을 탁 치셨을 거예요. 분명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자전거는 앞으로 안 나가고 누가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듯한 그 저항감이요. 그걸 물귀신이라고 표현한 게 진짜 절묘하죠. 당연히 아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고요. 네, 결국 아들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기 시작해요. 산악자전거 타는 분들 사이에서는 흔히 끌바라고 하죠. 이 끌바를 반복하게 됩니다. 글에 같이 실린 사진을 보면 정말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에도 힘든 기색이 역력해요. 페달링은 점점 느려지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부모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야, 조금만 더 힘내봐. 여기서 포기할 거야. 이러면서 채근하기 쉬운데 이 아버지는 달랐어요. 오히려 이 순간에 아들의 성장을 발견해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바퀴를 굴리는 그 뒷모습에서 내 아들이 지금 인생의 첫 번째 오르막을 스스로의 힘으로 오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역할이 앞에서 길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아들 뒤를 따르는 동반자였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들의 속도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요. 이게 말은 쉬워도 경험 많은 사람이 초심자랑 같이할 때 기다려주는 건, 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역설적인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원래 혼자였으면 초반부터 막 힘을 빼면서 무리하게 달렸을 텐데 아들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거리 라이딩의 핵심인 페이스 조절을 실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을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아들 덕분에 더 현명하게 달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롭네요. 함께 한다는 게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10km를 달려왔는데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아들 자전거 뒷바퀴에 펑크가 나요. 안 그래도 체력은 바닥인데 장비까지 말썽이니까 아들 표정이 싹 굳어지고 당황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고 하죠.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더는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최악의 타이밍을 최고의 교육 기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라이딩에서 펑크는 이벤트야. 펑크 없는 MTB는 진짜 MTB가 아니지. 저는 이 한마디가 이 글 전체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이벤트라니? 정말 멋진 말이네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위기나 실패가 아니라 그냥 라이딩의 일부인 이벤트로 딱 재정의해버리잖아요. 아이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한마디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구성의 아주 훌륭한 예시예요. 펑크 때문에 망했다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펑크 덕분에 진짜 MTB를 경험한다는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싹 바꿔주는 거죠. 아버지는 능숙하게 튜브를 교체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글쓴이도 이렇게 적었어요. 이 작은 위기가 곧 휴식 시간이 되었고 펑크를 수리하는 동안 아들은 함께라면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거라고요. 결국 이 펑크라는 사건을 통해서 부자의 유대담은 더 단단해진 셈이네요. 그렇죠. 이 펑크 수리 과정은 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한 최고의 현장 교육이 된 겁니다. 첫째, 인생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하지만 우리에겐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괜찮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수많은 오르막과 펑크라는 이벤트까지 멋지게 이겨내고 드디어 부자는 목적지인 동두천 종합운동장에 도착합니다. 예정보다는 30분 늦었지만요. 땀이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아들 얼굴에는 고단함과 함께 엄청난 성취감이 묻어있었다고 묘사돼요. 32km의 험한 산길을 완주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얼굴,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이 가요. 아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해냈다고 하는 뿌듯함과 동시에 온몸의 힘이 그냥 쫙 빠져나가는 그런 복합적인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이 힘든 여정의 완벽한 마무리는 바로 식사였어요. 식당에 마주 앉아서 먹은 부대찌개는 그 어떤 만찬보다 값졌다고 해요. 땀과 흙 그리고 극심한 허기가 최고의 조미료였겠죠. 한참을 말없이 먹던 아들이 젓가락을 딱 멈추고 한마디 합니다. 아빠, 오늘 라면이 진짜 맛있다. 정말 짧고 단순한 한마디인데 울림이 굉장히 크죠. 그 안에는 그날 겪었던 모든 힘든 과정에 대한 보상,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까지 전부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는 이 한마디에 그날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을 겁니다. 이 감동적인 경험을 글로만 남기지 않고요. 글쓴이는 여기서 얻은 몇 가지 아주 실질적인 교훈도 정리해서 공유해요. 특히 산악자전거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이시라면 귀가 쏠깃할 만한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능력. 이것도 이 글쓴이가 가진 큰 장점 같아요. 우선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맞아요. 보통 자전거 타이어는 그냥 빵빵하게 채워야 잘 나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 체중 76kg에는 앞 28, 뒤 33 psi를 넣고
아들 체중 40kg에는 앞 23, 뒤 27psi를 넣었다고 수치까지 정확히 기록했어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가 중요해요.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낮춰서 접지력을 높이고 충격 흡수도 잘 되게 조절해 준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팁을 넘어서서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아이의 눈높이와 신체 조건에 맞춰서 환경을 세심하게 조절해주는 배려의 기술적인 표현인 셈이죠. 와, 타이어 공기압에서 그런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군요. 정말이네요. 그리고 펑크 대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스페어 튜브, 미니 펌프, 타이어 레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요. 본인들도 예비 튜브가 없었으면 정말 아찔했을 거라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라 더 와닿았어요. 이처럼 개인적인 서사를 구체적인 데이터랑 실용적인 정보로 뒷받침하니까 글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단순한 감상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되는 거고요. 라이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아들은 오늘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서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했다. 이 두 문장에서 부자가 각자 이 힘든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아들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얻었을 거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그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서로 다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글에서 가장 오랫동안 곱씹었던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혼자 세상의 언덕을 오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옆에 있었다. 정말 그렇죠. 이 문장을 기점으로 왕방산의 숲길은 인생이라는 더 큰 길의 축소판으로 그 의미가 확장돼요. 자전거를 타고 넘었던 그 수많은 언덕들은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힘으로 마주해야 할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맞아요. 아버지는 자신이 영원히 아들의 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혼자 그 언덕을 넘어야 하죠. 하지만 함께 땀 흘리면서 언덕을 넘었던 오늘의 이 경험과 기억이 훗날 아들이 혼자 언덕을 넘어야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 거죠. 단순한 추억을 넘어서 아들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성공의 경험이니까요. 그때 아빠랑 그 힘든 왕방산도 넘었는데 이 정도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긴 거죠. 이게 진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 아닐까요? 글쓴이는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하면서 라이딩을 삶을 배우는 교과서이자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정의해요.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넘어서 그 길 위에서 가족의 의미와 성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32km의 길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고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무대였던 셈이에요. 자전거는 그 성장을 위한 아주 훌륭한 매개체였고요. 오늘 윤 작가의 블로그 글을 통해 험난한 산악 코스를 완주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또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들은 성장하고 아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되새기는 정말 값진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문득 글쓴이의 프로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자신을 설계자라고 소개하더라고요. 튀김기나 온장고 같은 기계 설비를 설계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그가 그날 왕방산에서 설계한 것은 단순히 라이딩 코스나 일정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에 평생 남을 경험과 추억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펑크라는 위기를 교육의 장으로 바꾸고 마지막엔 부대찌개와 함께 성취감이라는 확실한 보상까지 안겨주는 이 모든 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경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경험을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있나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처럼 성장을 위한 특별한 하루, 잊지 못할 결정적인 순간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경험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서늘한 안개 뚫고 도착한 동두천 컵밥 하나 나눠 먹고 마주본 얼굴 아빠 나 알 수 있을까 묻는 소년의 눈에 두려움과 설렘이 낙타등처럼 굽이치네 언젠가 넘어야 할 길이라면 지금 가보자 돌부리는 물귀신처럼 발목을 잡고 거친 힘도는 숨을 끝까지 몰아세우는데 어느새 처진 어깨 결국 내려서 걷는 길 아들아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잠시 고르는 숨이란다 네가 굴리는 바퀴 뒤로 인생이 따라오고 있어 나는 네 뒤에서 너의 자랑을 본다 말없이 젖은 등을 보며 한 걸음 늦게 간다 왕방산 거치는 먼지 온몸으로 받아내며 너는 그렇게 조금씩 어른의 언덕을 배운다 피할 수 없는 통 크는 길 위에서 만난 선물 이건 이벤트야 진짜 라이더가 되는 훈장이지 자전거를 뒤집고 튜브를 갈아 끼우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법을 함께 배웠지 땀 냄새 섞인 웃음이 숲바람에 날린다 마지막 페달을 밟아 도착한 운동장 마주 앉아 먹는 부대찌개 빨간 국물 속에 위로 아빠라면이 진짜 달아요 웃어버리는 너 그 짧은 한마디에 오늘 산길이 녹아내린다